여러분 황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 배치된 병력을 복귀한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상승해서 오늘은 걱정이 덜한 주식시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모든 종목들이 웃는 날은 아니었는데요. 2022년 들어와서 계속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돈 245억을 횡령한 계양전기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주식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횡령 사건이 왜 자꾸 터지는 걸까요? 계양전기 사건은 외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회계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데 회장이나 CEO가 신임을 받는 재무 책임자가 이를 우선 처리하고 사후 승인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나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황금거북이 주식 55일차 영상으로 2021년 3월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 회사 계양전기입니다. 연속으로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였는데요.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주식 차트를 보고 종목을 분석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회사에 있는 내부자가 횡령을 하는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요. 혹시라도 황금거북이의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은 어셀수, 어차피 셀트리온은 수익이다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셀트리온 분석을 계속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냉대를 받는 종목 중 하나이지요. 바이오 주식이면서 대장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가 지금은 코스피 12자리에서도 밀려난 셀트리온입니다. 52주 최저가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이지요. 주가가 자꾸 하락을 하니 회사에서도 배당금도 지급하고 주식도 배당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움받고 있는 주식이죠. 그러한 셀트리온이 2021년 매출이 1.9조, 영업이익 7,539억을 달성했습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의 실적이라고 하네요. 예전부터 황금거북이가 영상을 올리면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죠. 한국은 훌륭하고 좋은 나라이지만 시장 규모로 본다면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잘할 수 있어야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2021년 실적을 확인해 보니 셀트리온의 미국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4분기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은 램시마가 22%, 트룩시마가 25%로 전년 동기 대비 10%와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 유럽 판매 승인도 받았고 캐나다 보건부의 판매 허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제품 판매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보다 더 건강에 관련한 법규 기준이 높기 때문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셀트리온이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개발도 꾸준히 한다는 점을 보고 신약 진출 사업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셀트리온은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좋아졌고 실적으로 보아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2020년 최저가 수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2021년부터 보면 고점 대비 6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을 왜 황금거북이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뉴스에서는 이미 최대 실적이라고 박수치고 있는데 말이죠. 분명 셀트리온은 여러 제약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으로 진입한 제품도 많이 있지요. 황반변성, 천식, 골다공증 같은 경우 3상으로 진입을 했네요. 셀트리온은 이렇게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의 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셀트리온 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8%대에서 2022년 1월 기준 6%대로 2% 지분을 줄입니다. 셀트리온처럼 조 단위 회사에서 2%는 작은 규모가 아니겠지요. 거기다가 2021년부터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 와중에 지분을 줄인다는 것은 매수 평단가가 아무리 낮아도 수익을 포기할 만큼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뜻이죠.
왜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지분을 낮췄을까요? 이미 높은 상승을 했던 삼성전자, LG화학, SK텔레콤, NC소프트 같은 경우 성장 주식이면서 대형주의 지분을 낮추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받아 오고 있던 바이오 대표 주식들,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바이오 주식은 국민연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했지만 셀트리온은 오히려 지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3사 합병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합병 법인의 전체 매출 규모가 합병전과 비슷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랫동안 끓여먹고 사골 내려먹고 있는 분식회계 논란이 아직 남아있지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 분식회계 여부의 쟁점으로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셀트리온 주주이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황금거북이 시청자분께서 AORB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중국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클래시스와 5G 생태 구축을 기대해보는 Y솔 중 예수금의 문제로 한 종목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좋은지 황금거북이에게 조언을 구하셨는데요. 일단 클래시스와 Y솔 같은 경우 모두 황금거북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며 이미 기존의 영상으로 올린 주식들입니다. 황금거북이가 보유하고 있다 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나 재무상태, 배당 지급,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 점수가 높기 때문에 매수를 했겠지요. 그럼 클래시스와 Y솔 중 어떤 회사가 더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상 이동평균선의 위치부터 차이가 있네요. 황금거북이는 저평가 구간을 체크할 때 주봉 차트에 있는 이동평균선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동평균선상 121선과 201선 위에 있는 주식은 클래시스이고 Y솔 같은 경우 121선과 201선 아래에 있는 상태네요. 단순하게 주가로 본다면 클래시스가 현재 주가가 높아진 상태이고 Y솔은 황금거북이가 매수하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주가가 먼저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모펀드, 즉 베인캐피탈이 경영권 인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경우 해마로 푸드서비스, 우리는 맘스터치로 잘 알고 있는 주식이죠. 맘스터치 주가처럼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올라서 매각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투자를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Y솔은 어떨까요? 어차피 두 회사 모두 황금 주식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좋은 주식을 남들보다 덜 물리는 가격에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 투자겠지요. 주가가 이미 많이 내린 Y솔 같은 경우 단순하게 생각해도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코스피 상장사인 대덕 역시 재무제표가 안정적이며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단기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투자하기 좋아 보이네요. 제가 시청자분의 현재 투자 상황, 보유 주식 종목 수, 그리고 투자 성격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매일 오늘처럼만 주식이 오르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 중에선 물린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좋은 주식은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황금거북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고, 지금은 서울 지역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가를 원하신다면 채팅방에서 저에게 연락을 따로 주시면 가능하고요. 다음에는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